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절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험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험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입은 창가로 슬며시 들어오지만 지출은 문을 박차고 나간다. 눈부시게 성공하면 눈부시게 망하기 마련이다. 성급한 결정인가 신속한 결정인가 차이를 신속하게 알아내는 것이 사업의 흥망을 좌우한다. 돈과 기회는 노력할수록 늘어나고 노력하지 않고도 늘어가는 것은 은행이자와 나이뿐이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밥하는 CEO 김승호의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죠. 내게는 오래된 그림이 한 장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내게 보여줬는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렸다. 망한 식품점 하나를 자본 한 푼 없이 인수해서 온 식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민생활 초기였다. 당시에 누군가 팩스로 그림 한 장을 보내줬는데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을 설명하면 호숫가에서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막 잡아내어 입에 덥석 물어넣는 모습이다. 개구리 머리부터 목에 넣고 맛있게 삼키려는 순간 부리에 걸려있던 개구리가 앞발을 밖으로 뻗어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느닷없는 공격에 당황하며 목이 졸리게 된 황새는 목이 막혀 숨을 쉴 수도 없고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게 되었다. 이 그림은 내가 사업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격려를 주었고 무슨 일이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살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개구리를 보며 얻을 수 있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주었다. 가족이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가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던 것을 벗어나 보려고 했다.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의 수고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타국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슬픔이 머리채를 휘어잡게 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수요일 지나가는 길에 있던 휴스턴에서 유명한 소매 유통업자가 경영자들의 이권 다툼 끝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장 하나당 시세가 400만 달러나 된다는 그 회사는 내 형편으로 욕심을 부리기에는 터무니없었다. 더군다나 동양인에게는 절대 안 넘기겠다는 이상스러운 소문도 들렸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68달러 정도가 있었다. 당장 그 회사 사장을 찾아내 약속을 하고 그 업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 은행장과 부행장을 만나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회사를 바라보며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라고 100번씩 외치고 지나갔다. 그로부터 8개월 쫓아다닌 후 나는 4개의 열쇠를 받았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는 나의 재주를 믿어준 은행과 내 억지에 지쳐버린 사장은 100% 융자로 40년 된 비즈니스를 나에게 넘긴 것이다.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의 25%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비즈니스를 키워나갔다. 매출은 1년 만에 3배가 올랐고 이듬해에는 추가 매장도 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그 개구리처럼 황새의 목을 움켜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패와 악재만 거듭하는 사업 원칙과 상식이 보이지 않는 사회 정치적 모멸감, 이런 모든 절망 앞에서도 개구리의 몸짓을 생각하길 바란다. 요즘 시대의 우리 인생은 불과 다음 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곳에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경량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 모두에게 개구리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그림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을 붙였다. 황새라는 운명에 대항하기에 개구리라는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당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운명이라는 투박한 손이 당신의 목덜미를 휘감아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오늘부터 마음속에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기 바란다. 아들에게 주는 26가지 교훈.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하거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진다.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거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다.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은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빈 그릇은 설거지통에 갖다 넣어주거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해할 것이다. 양말을 벗으면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지금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 생각하라.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하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은 말아라.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하는 거다. 베개와 침대와 이불은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숙면은 숙병과 더불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내 형제나 가족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내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느리게 살기. 백화점 주차장에서는 가장 먼 곳에 주차해라. 차문 긁힐 염려도 없고 운동도 된다. 아직도 입구에 가까운 곳을 찾아 뱅글뱅글 도는 당신 친구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는가. 성공하는 사람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은 이제 그만 보자. 한꺼번에 2가지를 할 수 있다는 요령 중에 남은 거라곤 똥 누면서 신문 보는 것밖에 없다. 식당에 가서 아내와 밥을 먹을 때 아내가 다 먹기 전에 밖으로 나가 버리지 마라. 차 안에 앉아서 빵빵거리는 못된 인간도 있더라. 뷔페 식당에 가서는 먹을 만큼만 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담아와라. 아내와 나들이 나서는데 화장이 늦어지면 신발이나 닦아주며 기다려라. 평생 못 고칠 버릇, 화내도 마찬가지다. 사업에 대한 소견. 모험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모험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입은 창가로 슬며시 들어오지만 지출은 문을 박차고 나간다. 돈 많은 미국인들은 100만 달러를 들여 무중력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주인용 볼펜을 만들었지만 러시아인들은
필기구가 필요하면 10센트짜리 연필을 들고 우주 비행선에 오른다. 돈이 있다고 사업이 더욱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없던 아이디어도 튀어나온다. 사업은 등산과 다르다. 정상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어제 100만 달러를 벌고 오늘 100만 달러를 잃었으면 우리는 결국 10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말한다. 돈과 기회는 노력할수록 늘어나고 노력하지 않고도 늘어가는 것은 은행이자와 나이뿐이다. 육감이 온갖 보고서보다 나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경영자다. 성공하는 법을 배우려면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포기할 시기도 알아야 한다. 눈부시게 성공하면 눈부시게 망하기 마련이다. 성급한 결정인가 신속한 결정인가 차이를 신속하게 알아내는 것이 사업의 흥망을 좌우한다. 경쟁자를 없애려 하지 마라. 경쟁자는 동반자다. 경쟁자가 없어지면 더 강한 경쟁자가 생길 뿐이다. 비즈니스의 첫 번째 계명. 내일 공항에 3시에 도착하니 그때 연락을 드리죠 라고 말한 친구가 오후 늦도록 전화가 없다. 이튿날 저녁 6시에 나타나 비행기가 연착됐다며 양해를 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이 그렇게 됐으면 미리 전화라도 줄 것이지 생각하면서도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을 차마 박대할 수가 없어 거래를 시작했다. 이 친구가 번번이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호기 있게 시작한 비즈니스는 4개월도 못 돼 문을 닫아버렸다. 사소한 약속이란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리죠부터 내일 저녁이나 같이 하죠. 아니면 빌려주신 책은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와 같은 지나가는 듯한 약속을 말한다. 흔히 상대방이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잊어버렸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겠지 하는 마음에 가볍게 넘기겠지만 그런 태도는 중요한 약속 앞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인터뷰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는가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그리고 인터뷰장을 향해 들어설 때 주차장에서 걸어오는 모습도 자세히 살펴본다. 그의 걸음이 너무 빠르면 조급하고 일에 금방 실증을 내며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의 걸음걸이가 너무 느리면 게으르거나 남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걸음걸이가 빨랐다, 느렸다 하는 사람은 무언가에 불안하고 고집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새 사업을 인수하고 모든 관리를 맡을 부사장을 인터뷰하기로 6시에 약속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 나의 약속 시간에 대한 신념과 상관없이 채용할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돌려보내야 할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다. 밀러 씨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창문을 기대 지켜본 걸음걸이도 적당하고 보기 좋아 그가 문 앞에 들어설 때쯤 난 이미 그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 예상대로 밀러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안 6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나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었다. 회사는 2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었고 2개의 자회사를 새로 만들고 추가 매장을 열었다. 우리는 정말 즐겁게 일했다. 30대 동양 청년과 60대의 백인 할아버지의 블루스가 시작된 것이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성공의 기준. 아래의 12가지 항목 중 8개 이상을 이루었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책 정도는 용돈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경제력.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다른 식구들이 인사를 한다. 가족애. 주말 오후에 같이 보낼 친구가 2명 이상은 있다. 우정. 거울을 들여다보는 내 얼굴이 가끔 잘생겨 보인다. 자신감.
나는 누구인가 궁금할 때가 있다. 신앙. 1년에 한두 개는 마음에 꼭 드는 새 유행가가 있다. 유행 감각. 내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해줄 아내나 남편이 있다. 부부애. 아랫배가 나오지 않았고 15분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건강. 즐겁고 기꺼이 무보수로 일하는 데가 있다. 봉사. 1년에 일주일 이상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삶의 여유. 상대방에게 들킬 염려가 없음에도 그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예의. 뒷사람을 위해 문손잡이를 붙들어준다. 관용. 거절할 권리.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랑한다라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재산과 시간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거절한다는 것은 당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한 결과는 모든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것은 물론이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데 있다. 친구가 많고 사람 좋다는 호인들 대부분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친구가 원수가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며 가족에게 버림받게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낙오자가 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절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적절하고 분명한 거절은 당신과 당신 가족과 부탁을 하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행복.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노심초사한다. 주말에 다른 도시로 출장 갈 일이 있어 아내에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옆에서 처형이 놀라며 말린다. 난 둘이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반대야.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죽은 확률에 비해 비행기 사고란 여전히 지나친 걱정이다. 잠시 후에 이라크와의 전쟁을 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테러 위험으로 더군다나 비행기 여행은 안 된다며 만려댄다.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과대 걱정 유전 인자가 작동한 것이다. 장모님은 미난 남편과 함께 그림 같은 딸 5을 키우다 보니 하루도 걱정 없이 보낸 적이 없다.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젠 걱정 없는 것이 걱정이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없는 날이면 걱정을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한평생 장모님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항상 더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 다 키가 큰 부부가 자신의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퇴근 시간보다 남편의 귀가가 잠시만 늦어도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는 아내, 새벽에 잘못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즐겁하며 잠에서 깨는 여자, 아침부터 몰려오는 복통에 암이 아닐까 염려스러운 남자.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라며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직장인. 그러나 모든 이들의 걱정은 대부분 지나친 염려에 불과할 뿐이다. 걱정할 일이 생기기 전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리 근심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없다. 걱정은 미래도 현재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준 2가지 일이 있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근심 걱정에도 참지 못한다. 이들은 버스가 늦게 와도 화를 내고 식당에 음식이 늦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의 음식이 혹시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살펴보며 조바심을 내고 자동 자판기가 동전이라도 삼켜버리면 쌍욕을 하며 발길질을 해댄다. 이런 정렬이 옳은 의지에 따라 사용되었다면 아마 나라의 정부를 바꾸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닐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은 불행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철학을 배우기 전에 공자도 50에 지천명을 했다는데 당신도 출근길에 쓰레기 정도는 버려줘야 한다. 하늘의 뜻을 알면 아내의 뜻도 알 때가 됐다. 어려운 철학책은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려고 할 때 읽는 책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내가 찾아낸 유일한 진리다.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상한 현상을 따로 부를 말이 없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다. 불행이 유일하게 좋은 점은 타인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에 관한 교훈. 마음을 닫고 살면 늙어서 어깨가 굽고 세상을 무시하고 살면 늙어서 등이 굽는다. 기대지 말고 바로 앉아라. 허리를 구부리면 성공하기 힘들다. 굶지 말고 챙겨 먹어라. 모든 병을 불러들이게 된다. 코딱지는 팔수록 늘어나고 잠도 잘수록 늘어난다. 평생 물을 많이 마셔라. 피부를 곱게 하고 얼굴에서 화를 거두게 된다.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린다. 어려서 사탕을 좋아하면 늙을 때까지 이가 고생한다. 대부분의 병은 그냥 두면 낫는다. 의사도 그걸 안다. 당신의 조바심에 돈을 청구할 뿐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5cm는 더 클 수 있다.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기 쉽다. 좋은 사람이 되는 요령.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손쉬운 방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요령을 적어본다. 껌은 휴지에 싸서 버린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추임새를 넣어준다. 뭐라고? 그래서? 근데? 정말? 와 등이 있다. 여성용으로는 어머 웬일이니? 강조용으로는 어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된다.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어도 욕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욕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 한다. 생각이 안 나면 잊어버리고 말자. 어차피 우린 깜빡깜빡 하는데 전문가들이지 않는가. 식품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은 선반에 올려줘라. 아이와 걸을 때는 천천히 걷고 여자와 걸을 때는 차도 쪽 길을 당신이 걸어라. 아이 입장에서 행동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씹던 껌을 주면 씹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당신 목구멍에서 나온 연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 칭찬 좀 많이 하자. 진지한 칭찬은 어떤 선물보다 오래간다. 5년 전 생일엔 무엇 받았는지 기억이 없지만 20년 전 꼬마 어린애가 내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던 칭찬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방정맞게 다리를 떨지 마라. 그렇게 떨고 싶으면 이 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손을 떨어봐라. 지금 당장 해보시라. 바보 같지 않은가? 다리 떠는 당신 모습하고 똑같다. 이미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보다 초라한 사람은 없다. 너그러운 사람이란 잊을 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구가 말할 때는 잠자코 들어줘라. 당신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다. 비싼 차와 비싼 옷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허풍은 자격지심에서 생긴다. 자존심과 허풍을 구분하지 못하면 늙어서 친구가 없다. 평범 속에 숨은 삶의 지혜. 빌려간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자. 애인에게 빌린 우산, 친구에게 빌린 책, 옆집에서 얻어 쓴 고추장,
단골 중국집 짜장면 그릇 등 빌려 쓴 것은 잊지 말고 돌려주는 것을 배우자. 조금은 느긋하자. 신호 앞에서 머뭇거리는 여성 운전자나 부팅이 늦은 컴퓨터나 복잡한 계산대 앞에서도 조금 기다려주자. 한 번쯤 쉬운 문제들을 생각하며 살자. 우리 큰애가 몇 학년 몇 반이지? 나는 누구인가? 고향 뒷산에 진달래가 아직도 필까? 백부님은 건강하실까? 맛있다고 독식하지 마라. 일찍 죽거나 감옥에 갈 뿐이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마라.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가족보다 친구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절호의 기회는 일생에 몇 번 없지만 유혹은 매일같이 찾아온다.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거나 쉴 시간조차 없다는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편히 쉴 날이 찾아온다. 나이 들수록 수학을 공부하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고 공식을 알면 예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억지와 치매를 막아준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2가지 비법. 한 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제법 많이 듣는다. 누구나 주변 친구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복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보길 원한다. 첫째 비법. 운 좋은 사람들과 사귄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야구 경기장에서 홈런볼을 주워 온다거나 고향 가는 열차에 마지막 남은 2장의 기차표를 사왔다거나 아파트 추첨해서 제일 좋은 집을 배정받는 것처럼 평소에 소소한 일부터 커다란 행운까지 운이 따라 붙는 사람이 있다. 또 하는 일마다 돈이 붙는다거나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운이 좋은 친구는 평생 따라 붙어야 한다. 감기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운이 좋게 운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운이 따라 붙는다. 행운도 전염이 된다. 최소한 그 사람의 운이 넘어오지 않는다 해도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기회가 생긴다거나 항상 밝게 웃으며 대하는 친구 하나는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만이라도 행복한 사람 옆에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 2번째 비결. 인사를 잘한다. 하루에 2번 보면 2번 인사하고 하루에 3번 보면 3번 인사하자.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에서만 가르칠 교훈이 절대 아니다.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너무 나이 든 아이는 없다. 회사 내에 높은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슬슬 피하지 말고 뛰어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하자. 높은 사람들을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얼굴도 모르는 까마득한 아래 직원이 인사를 하고 아는 체 한다고 기분 나빠할 상사는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인사하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다. 인사성이 좋은 사람은 평생 동안 행운을 불러들인다. 자신에게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이 필요하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인사다. 장사꾼의 소망. 나도 의사처럼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나도 신문사처럼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광고 같은 것을 팔 수 없을까? 나도 정치가처럼 오지 않을 희망을 미리 팔 수 없을까? 나도 회계사처럼 내 마음대로 숫자를 바꿔 팔 수 없을까? 나도 변호사처럼 소송에 져도 본전은 건지는 물건은 없을까? 나도 점술가처럼 언제 배달될지 모르는 미래를 팔 수 없을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당신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을 재무 전문가라고 부른다. 당신에게 옷 입는 걸 조언해주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른다. 당신에게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을 행동 전문가라고 부른다. 당신의 슬픔과 생각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을 정신과 의사라고 부른다. 당신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을 미용사라고 부른다. 당신의 옷을 세탁해주며 돈을 받는 사람은 세탁소 주인이다.
당신의 배우자를 골라주는 사람을 커플 매니저라고 부른다. 이 중에는 전부터 있던 직업도 있고 최근에 생긴 직업도 있다. 이 모든 직업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1964년) 충남 장항에서 태어났다. 1987년 중앙대학교 재학 중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미국에서 선물 딜러, 마을신문 편집장, 한국식품점, 편의점, 유기농 식품유통회사 등을 경영했다. 2002년 초 아들에게 준 교훈이 조선일보, 프렌시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JF2사를 6억 원의 인수액 분납 조건으로 거의 빈손으로 인수해 현재 시가총액 7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키워냈다. 직원 10명으로 연 매출 18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미국의 거대 유통체인 크로코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 130여 개 매장을 가동하면서 미국 주류 회사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었으며 미국 본토의 식품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한 최초의 동양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선 약수 농장의 농장 주이자 JF2사의 사장으로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내와 세 아들들과 살고 있다. 저서로 김밥하는 CEO가 있다.